배지 특성 및 이제 우리 관리의 용이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실에서 제일 해야 될 게 뭐예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나요. 잘 점검이 안 되면 사고가 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배지의 내부를 점검할 수 조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충전식 배지라고 해서 배지에다가 베드에다가 배지를 부었어요. 이게 내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배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근에 하는 것들은 자루로 된 거 사용하죠. 자루로 된 건 어때요? 배지 들어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배지의 무게를 할 수 있다는 건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지를 찢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배지 측면을 찢어가게 돼요. 뿌리가 썩었는지 썩지 않았는지 또는 배지 뿌리의 발달 상황을 두고 점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루 배지를 쓰는 이유가 배지의 내부를 점검하고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작물의 근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오늘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오늘도 여러 통 왔거든요. 뭐냐? 시든데요. 시들어요. 근데 시든 증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시든 증상이 오늘 나왔다고 해서 그 원인이 어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12월 달과 1월 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제가 확인해보고 뿌리를 뽑아서 보게 되면은 뿌리가 스펠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푸사름이라든가 이런 그 병원군에 감염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요즘같이 강광기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12월 달과 1월 달에 습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리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배지의 무게를 손으로 들어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지가 무거우면은 당연히 물의 공급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물이 끝나니까 마지막 관수 시간을 늦게 일찍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배지를 좀 더 건조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보통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일일이 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배지를 구역을 나눠놓고 한 개 구역에 한 10개 정도 들어가요.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다는 얘기는 아마 전체가 물이 지금 우리가 증발량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내가 마감 시간을 좀 일찍 끊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공급하는 물의 양보다 증산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물을 좀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뿌리를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당겨서 뿌리 발달상을 확인하거든요. 몇 군데를 뜯어봐고서는 뿌리가 지난주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나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주간 온도를 낮춰 야간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뿌리 주간 온도 떨어뜨리고 야간 온도 올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 발달이 촉진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뿌리 발달시키면 온도를 붙여라. 무슨 붙이라는 얘기 뭐예요? 주간은 올리고 떨어뜨리고 야간은 올려버리면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내가 과일을 빨리 키우고 난방비를 좀 아끼려면 어떻게 돼요? 벌려요. 벌리면 어떻게 돼요? 난방비 좀 결합되고 편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뿌리 발달보다는 과일로 양분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였다 좁혔다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뿌리 발달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편차를 줄이고 온도를 내려버리면은 뿌리 발달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지는 건조하게 만들고 물을 마감 시간을 좀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근권 얘기 나올 때 뿌리 발달을 시키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유명한 이제 컨설턴트가 했던 말이 있는데,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그 얘기 있었나요?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잡지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잡지책, 그 홀티데일의 잡지책에다 자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누나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는데, 한 달인지 2달 모르겠어요. 휴가를 가는데 집을 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을 보라고 했는데, 집을 보면은 누나가 용돈 많이 줄게 하고 집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집 보고 있어라. 근데 누나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단에 식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 잘 주고 비료 주고 있어 하고 나갔대요. 그랬는데 누나가 한 달이나 2달 있다 휴가 끝나고 와보니까 식물들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가 키울 때보다 네가 있는 기간 동안 식물들이 이렇게 좋아졌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다. 뭐냐면 땅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줬다는 얘기예요. 땅이 말르고 비료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뿌리가? 물 찾아 막 뻗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누나가 줄 것 같아요? 찔끔찔끔 매일 줄 것 같아요? 뿌리가 뻗지 않고 고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세 가지. 첫 번째 자극을 줘라. 자극 주는 게 뭐예요? 말리라는 거예요. 건조하게 만들어. 두 번째 먹을 것 양분을 줘라. 우리가 운동하면 뭐예요? 운동에 자극 주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허벅지 근육 만들면 뭐예요? 엉덩이 근육 만들면 뭐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그럼 뭐예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줬어요.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 뭐예요? 근력 운동했으면 그냥 하면 뭐예요? 집에 가서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20g을 다 물에 타고 40g인가 탁 타서 물에 먹고 단백질 보충하죠. 식물한테 단백질 보충이 뭘까요? 광합성 양분이 뿌리로 가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화방을 제거해버려요. 내가 뿌리를 발달시키면 화방을 날려버려요. 딸기꽃 제거하고 토마토꽃 제거하고 오이꽃 제거하고 오이를 안 달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 양분이 과일로 가지 않고 뿌리로 가겠죠. 뿌리 발달이 좋아지고. 세 번째 쉬기.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까지 먹었어. 그래서 막 다리가 뻐근하고 지금 불편해. 내일 운동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녹아요. 그때는 쉬라고 하죠. 풀릴 때까지 쉬라고 하죠. 계속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죠. 바로 식물을 이제 뿌리를 쉬게 하는 게 뭘까요? 차광. 차광하게 되면 돼요. 지금 시간에 4월달, 5월달 한 달 차광해버리면은 식물의 증산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게 쉬는 거예요. 뿌리 발달시키는 게 뭐예요? 자극 주기, 양분 곱하기, 양분은 화방 제거하기, 아니면 온도를 낮추기, 아니면은 세 번째가 차광에도 한낮에 증산량을 줄여주기. 그럼 뿌리 발달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뿌리 발달을 확인이 됐어요. 뿌리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화방 날려. 그 다음에 온도 떨어뜨려. 그 다음 뭐요? 겨울에 할 게 그것들이에요. 주로 하는 것들이 광합성량이 부족하니까 과일을 줄이고 주광 온도는 떨어뜨려서 과일로 생장을 멈추게 하고 뿌리로, 그러니까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지상부보다 지하부 온도가 더 높아요. 그 지하부로 영양분을 더 많이 보내거든. 그러면 뿌리 발달이 촉진된다 이것들이요. 우리가 뿌리 밝은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뿌리 밝은제가 저는 그런 얘기예요. 뿌리 밝은제가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될까요? 노벨상 위원회로 가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때 노벨상 위원회로 가는데 뿌리 밝은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희가 건조하게 하고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제를 손쉽게 조할 수 있는 정도는 배제의 배송 능력을 판단한다. 그래서 배제를 배송 능력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배제 이시 조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코이어 배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배송 능력이 떨어지므로 배제를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제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관리에 유용하다. 배제 온도가 높낮이에 큰 거 좋지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높낮이를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제를 조금 차광해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있어요. 그래서 배제 온도 높낮이가 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게 하는 방법이죠. 배제 가격인데 뭐 배제 가격이 이제 저렴한 게 좋겠죠. 그런데 어제도 어디 갔더니 보통 코이어 배지가 한 봉지 하나당 그거 말고 코코넛 배지 있잖아요. 한 봉지당 한 3,500원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인데 그거 2,200원짜리 하더라고. 근데 배지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물이 그냥 이런 칩들이 들어있고 물을 주면 배지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흩어져요. 뿌리 발달하게 뿌리를 발달해서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지라는 거는 참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싸고 좋은 배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배지에도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즘은 코이어 배지가 거의 이제 전처리는 돼갖고 나와요. 거의 다. 코이어 배지 전처리 될 때 물 색깔이 뭘까요? 무슨 색깔 나올까요? 빨간색 나오잖아요. 몸에 해로운 물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 나무 식물들한테 그런 줄기에 있는 붉은색 색소거든요. 그래서 해롭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아니 이웃 주민들이 이제 뭐 빨간 물 나온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들어간다고 해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수액 같은 정도 생각이 되거든요. 배지의 수입 입수 용이성이라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계 배지다가 우리도 국내산이 없다고 했어요.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국산이 있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퀸즐랜드라든가 로단 같은 것 유럽 제품을 좀 선호한 편이고요. 펄라이트는 국내 생산을 하는데 경동이라는 데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조경용으로 이제 거기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모함, 그 제로인 진주함은 100% 다 중국으로 수입을 해요. 국내에서 진주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펄라이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이어 배지는 대부분이 스리랑카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한때 그 포여 배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물류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면 같은 그 배지 같은 경우는 요 국제정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 주문할까요? 내가 8월에 쓴다고 하면, 7월에 쓴다고 하면 언제 주문할까요? 이미 지금 주문이 끝났어야 돼. 늦어도 이달 3월 말까지 주문이 끝나야 돼. 배 타고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태역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내 배지가. 근데 이란에서 또 뭐 하고 뭐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와야 되죠. 그럼 시간이 늘어나요. 또 오다가 저기 인도양 앞에서 저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또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배지를 좀 일찍 주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것들은. 그거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면 배지를 수입을 했어요. 주문했어요. 오늘 5월 달에 7월에 써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고 그 뭐죠? 그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내와야 되는데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쏴서 못 와요. 그래서 배가 한 달 늦게 돌아와. 그 업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얘기하기에 참 그거는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죠. 지금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일찍 주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찍 주문하면 가격도 싸져요. 예, 그 사람들 올 때 큰 배로 한 번에 올 때가 더 물류 비용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가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다량으로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오게 놨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 지금 이미 배지 주문 다 들어갔죠. 이미 다 들어갔죠.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지 취급 용의는 다중 배지였다. 또 예를 들어 내가 쓸 때 내가 만약에 대형 거 쓰고 있으면 대형 거가 한 발에 전체가 다 대형으로 들어야지 반은 대형이고 모질란다고 또 어디 서원 거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그 대형 거 내에서도 품질 차이가 있는데 다른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용 배지. 여기서 말하는 단용 배지라는 거는 코이어 안면 폴라이트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이제 저기를 하나회사 제품을 사용한 같은 시기에 들어온 하나회사 제품이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혼합 배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도 딸기에서 혼합 상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딸기 배지의 혼합 상토는 저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상추나 지금 혼합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혼합 배지 사용하는 데가 아직 지금 딸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여기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충전식 배지 있잖아요. 어떨까요? 쓰기가 마감하고 엄청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청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이것을 마른 다음 청소해야 돼요. 물에 있을 청소해야 돼요. 말려야 되죠. 무거워. 이거 저희가 삽으로 부삽으로 뜯는 이거 다 퍼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보인 거를 젖으면 너무 힘들어요. 말리잖아요. 뭐가 생길까요? 먼지가 대단해요. 그리고 마스크가 그 6, 7월 달에 마스크 쓰고 안경 이거 쓰고서 하잖아요. 야, 이거 지옥이다. 외국인이 하라고 할까요? 아마 외국인도 그렇게 하면 아마 금방 나갈 거예요. 힘드니까. 아마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월급 받았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로 배지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자로 배지 여기 뭐죠? 충전식 배지 한번 교체할 때 죽어. 그냥 중요해. 이거 다 탑으로 떠갖고 밖으로 퍼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보관이 좀 길어지거나 이러면 그런 거 수입해 들어온 거. 아, 그거죠? 보통 들어올 때 부피가 내가 이제 8월에 교체할 것 같으면은 봄에 넣으면은 5, 6월 달에 도착을 해요. 한두 달 정도 쌓아놓고 쓰세요. 거기다 비닐봉지 덮어놓고. 일본 네, 갑바 씌워놓고 갖다 쓰세요. 옷을 안 창고 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갑바 씌워놓은 거. 왜냐면 배지가 그렇게 뭐 이게 정비라고 막 습기가 들어왔다고 뭐 망가지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그 바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저기 농자재 가게 가도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수경재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보수력에 따라 적합한 수경재배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보수력에 따라서 적합 수경재배 방식이 달라지고 재배 기간이 길수록 관리가 용이한 배지가 좋고 재배 기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 얘기들어요. 그래서 쓰는 배지가 폴라이트 안면 코이어 배지고요. 배지 사용 기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다 버려요. 1년 쓰고 거의 다 버려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의 다라는 건 누구냐? 상업용 기업형 농장들에서 거의 다 버려요. 왜 이 얘기 왜 버리냐고 하시면은
귀찮아, 신경 쓰기 싫어. 그 다음에 괜히 타고 나면 큰다. 그래서 그냥 새 배지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길어도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당해년도 쓰고 끝나고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 2년까지는 많이 써요. 근데 코이어 안면 배지는 거의 당해년도 교체한다. 왜 그러냐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생기면은 이 안에 물길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 안에 부드럽죠? 그리고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뿌리가 생겼어. 뿌리에 뿌리로 이 조직에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기죠. 개미 같은. 그러면은 이게 조절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코코넛 배지는 어때요? 조직이 무너지죠. 뿌리가 생겼던 구멍들이 메워져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쓰고 그냥 버리는 분위기고요. 코이어 배지는 거의 2년 정도까지 쓰시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형 농장들은 거의 1년 쓰고 버리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개별 농장들 내가 개인이 2, 3천 평 하는 경우는 2년 정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팜팜이나 붕푸팜이나 뭐 옥토엔자임 같이 그 기업형 온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거의 다 1년 쓰고 당연히 쓰고 버려요. 다 얘들이. 그래서 배지의 사용 연한은 관련 추세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지가 코기어 배지 같은 거 오래 쓰면 토양처럼 변하거든요. 흙처럼 변하거든요. 흙처럼 변한다기는 아까 말한 배수 능력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나빠진다는 얘기죠. 배지에 흙먼지가 혼입되어 조건에서는 병 발생만으로 교체하기 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흙에는 우리가 풋마른병이라는 병균이 이제 그 토마토나 이런 과채류에서 치명적인 세균병을 유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 풋마른병은 땅 속에 있어요. 그러면 코이어나 안면이나 펄라이트에는 기본적으로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코이어 배지는 어디서 왔어요? 과일에서 나왔고 안면과 펄라이트는 뭐예요? 매천도에 여러 가열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겨요. 왜 생길까요? 바로 이 먼지가 하늘 높이 산에서 배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래 생기면 오래 생길수록 병원군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 지역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전이라는 곳에는 보수력 좋은 배지가 유래가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해당이 안 되고 이제 해외에서 사례가 되겠죠. 국내에서야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주위에 같은 배지를 사는 농가 많은 것이 관리를 구하거나 유통배는 사고 관리에 유리하다. 그런데 거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이어하고 안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동향이나 뭐 배지의 재활용, 순환식 양행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환식 양행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안면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배지 재활이 가능한 형태로는 환경을 적어야 된다. 정치나 환경단지 방향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안면 같은 경우는 성면화나 이런 유리 섬유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밖에 쌓아놨을 때 가끔 가다가 시청 그 환경과로 전화 오는 경우가 꽤 많대요. 야 이거 위험한 이런 안면 성면을 그 뭐라고 하죠? 동네 이런 길거리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와서 이제 설명하면은 그냥 가긴 하는데요. 뭐 실제로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한 뭐 5년, 10년 이제 최소 5년 이상 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순환식 양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아마 의무화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유럽 국가들은 지금 의무화돼 있거든요. 지금 농업에서 그 탄소를 줄이시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순환식 양해 시스템이요. 왜냐면은 비료는 뭘로 만들어요? 에너지로 만들어요. 비료를 아낀다는 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거는 탄소 발출량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식 양해 기계는 지금 보조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설치하고 있으면 아마 거의 90%까지 보조가 나올 거예요. 배지 종류를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배지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 안면, 펄라이트, 코이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코이어, 안면, 펄라이트 수디요. 이 세 가지 배고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세 가지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순탄 있을 수 있다. 뭐죠? 완교 있을 수도 있다. 뭐 사경, 재배, 사경, 수경 옛날에 있었다. 역경, 사경 옛날에 있었다. 자갈 이용한 수경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박물관이나 볼 얘기지 우리가 현실적인 농업 현장에도 못 보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들 특성은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들 특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 훨씬 더 재배를 쉽게 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라이트와 안면 코이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일단 펄라이트는 뭐예요? 진주함이고요. 안면은 현무암을 모재로 하고 있다. 코이어는 코코넛 껍데기고요. 전처리가 이제 펄라이트나 안면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데요. 코이어 배지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제형 처리라고 써 있는데 코코넛은 이게 우리 아시죠?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껍데기가? 딱딱하죠. 그거 어떻게 물렸을까요? 그렇죠. 어떤 물에다 물렸을까요? 소금을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에 담궈놓고 있으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가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형 처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아까 뭐 우리나라 메이커들 있잖아요. 거의 다 좀 중간 이상 가격들은 제형 처리에 이미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제형 처리라는 생각이 이미 있고요. 배수 능력 보게 되면은 펄라이트 안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좋고요. 코이어 배지는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배수 능력이. 그다음에 양액 관리는 보통 다 어려운데 저기 제 코이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 코이어는 왜 어렵냐면은 코이어에는 얘들은 순수 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도. 근데 저거는 무슨 물질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 어렵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뭐 엄청 어렵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순환식이 용이하고 왜냐면은 찌꺼기 안 나오니까. 코이어 배지는 찌꺼기 나와도 조금 더 어렵다는 거고요. 배지 변화를 보게 되면 펄라이트는 어때요? 이 가루가 돼요. 이 돌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부서질 수가 있어 가루가 되고요. 그다음 코이어 배지는 유기물이 썩으면서 이제 분해가 되겠죠. 흙으로 변하겠죠. 그다음에 안면은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폐기물이에요. 그냥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뭐냐? 특수한 처리가 있을까요? 아니고 그냥 매립장에 매립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다 저기 펄라이트와 안면 뭐라고 했어요? 그 법상으로 흙으로 분류됐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 버릴 때 법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내 돈에 버리는 거는 합법. 내가 남의 거 갖다가 내 돈에 버리면 불법. 내가 내 흙을 갖다가 내 못에다가 해서 버려서 그거는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 질의응답에 나온 얘기예요. 이 코이어 배지도 원래는 폐기물을 시켜야 되는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놓으면 동네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요. 토양계량제로 다. 자기 물 빠지면 안 좋은 땅 같은 데다가 저거 집어넣고 로타리 치면 물 빠지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땅 특히 이거 보면 어떤 땅 보면 물 주면 막 딱딱해지는 흙 있죠. 거기다가 그 코이어 집어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안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논에다가 껍데기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10헥타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때는 쓰레기차 이제 불러다가 이제 컨테이너 하면은 이 사람들 가져가서 매립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조경용으로 이제 보통 펄라이트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렵다고 하는 게 논에다 버리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큰 농장이 클 때는 이제 저기다가 쓰레기 폐기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유기자재로 토양계라는 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게는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기예요. 1m 얼마예요? 90에서 130kg 되고요. 앞면은 좀 잘못됐어요. 저는 저기 5% 10% 되니까 50kg 되고 코이어 배지가 코이어 배지 40에서 110 정도 되고요. 무게 이제가 1톤당 50백 되죠. 함유 양분은 보게 되면 없고 쟤는 가리가 많고요. 이씨는 7.0 특정에서 거의 이제 없는데 저기 코이어 배지는 좀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가 좀 있어요. 코이어 배지는 양이온 친화 능력 보세요.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어때요? 하나도 없죠. 코이어 배지는 높은 편이고 공문을 보게 되면 어때요? 똑같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유효성을 볼게요. 가장 중요한 유효성을 펄라이트가 몇 %예요? 13에서 14%. 그 다음에 안면 얼마요? 70%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이어 배지는 3에서 40% 정도. 코이어 배지 훨씬 낫죠. 30, 40%. 그래서 안면 배지 대비 코이어 배지가 우리 제일 많이 쓰니까 안면 배지가 70%라고 하면 얘는 30, 40%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 볼륨이 안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효소문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펄라이트 쓰신 분 보셨어요? 펄라이트가 볼륨이 제일 커요. 40에서 50m. 얘가 10에서 15L. 얘는 20L거든요. 왜 제일 커요? 배지가? 유효수분이 몇 프로? 13에서 14%밖에 안 되죠. 그 볼륨이 5배가 돼요. 4배에서 5배가 돼야 안면과 똑같아져요.
우리가 수경재배 제일 먼저 쓴 배지가 뭐다? 안면 배지가 제일 먼저 쓰고 나중에 폴라이트, 호이어로 들어가요. 호이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호이어 배지는 제가 수경재배를 시작한 지 한 2010년 정도 중후반 정도에 호이어 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가격을 볼게요. 보통 40리터짜리 이제 폴라이트 배지를 쓰는데 보통 5,000원 정도 하고 요새 이거 옛날 얘기고 전 6, 7천 원 정도, 7천 원 되고요.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보면은 이게 여기다 15리터짜리가 보통 요즘에 한 3,400원 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뭐죠? 원화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3,500원 정도 보셔야 되고 호이어 배지 얘도 지금 2,300원 되는데 쟤도 3,500원이에요 지금 요즘은. 그래서 조금 가격이 그래도 가격은 폴라이트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안면, 폴라이트가 제일 비싸고 안면이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호이어 배지고요. 지금 가격은 이것보다 지금 한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폴라이트 6,000원, 안면 저거 15리터 기준으로 한 3,800원, 그 다음에 호이어 배지는 한 3,3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가격. 이것도 많이 싸면 싸요. 배지도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싼 편이라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한 번에 많이 구입하면 좀 싼 편이다.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국제 물가가 거의 저기 우리는 이제 다 수입해 오니까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도 원재료는 다 수입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라이트를 보게 되면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폴라이트는 국내에서 많이 타는 수경 재배 중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은 3등을 세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토마토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가 대규모로 좀 많이 사용돼서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은 저 과채료하고 특히 장미 쪽에서 좀 사용되고 있고 사용량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폴라이트에서 경동이라든가 두 군데서 지금 그 폴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폴라이트가 제조는 이제 진주암이에요. 진주암을 약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한 팽창시키는 것이 바로 저기 뭐야 폴라이트다. 원석은 우리가 100% 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와요. 입자 공급은 이제 공업부에 따르는데요. 이게 농업용이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건축용이에요. 폴라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저 3호가 1.2mm 이하고요. 1호가 2.5, 2호가 1.2죠. 1호가 커요? 3호가 커요? 1호가 크죠? 가격은 1호가 비쌀까요? 3호가 비쌀까요? 1호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1호는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1호는 3호는 세일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깎아달라면 깎아주는데 1호는 안 깎아줘요. 이건 1호는 지금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얘는 할인을 안 해주고 3호는 할인율이 좀 높아요. 같은 가격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1호가 비싸고 3호는 싸고요. 이것들은. 그래서 뭐 이제 농업용으로는 사실 1호를 권장하는데 3호도 지금 쓰고 있는 3호 거의 다 폴라이트 현재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보령 쪽에서 보령 학생들 있죠 2명. 원래 그때 보령 그 주산 쪽에서도 폴라이트로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호이어 배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쪽에 토마토하고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시거든요. 지금 약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일단 폴라이트 특성은 진주암을 튀겼기 때문에 돌가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독성이고 뭐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없다. 뭐라고요? 뭐 양해치는 말씀드렸듯이 비료 흡수량을 하나도 흡수를 못해요. 양분을 보유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배진의 물의 확산이 자유로운 편이고 폴라이트는 무게 3, 4배 되는 물을 흡착함으로 배수량이 뛰어나다. 그래서 물을 자기 무게, 폴라이트의 마른 무게의 약 3배를 갖고 있다. 제가 그전 얘기했었죠. 아까 첫 시간에 제가 폴라이트를 이제 수경 재배가 끝나고 폴라이트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마른 거 한다 했어요. 저증을 한다고 했어요. 마른 거 그랬죠. 그 이유가 내가 10kg를 마른 걸 제거하려면 물에 있는 거는 40kg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죠. 무거워. 굉장히 그렇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경 재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합하다. 이게. 그래서 단위 부피당 유효 수분의 함량은 다른 배에 비해 낮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부피가 많아서 오히려 유효 수분 함량이 많아 안정도로 재배 가능하다. 뭐예요? 배지 볼륨이 얼마라고 했어요? 40리터. 앞면에 몇 배? 2배 반에서 4배, 3배, 4배. 호이어 배지에 약 2배를 써요. 2배 이상. 뭐 어때요? 볼륨이 크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효수분이 낮긴 하지만 유효수분 곱하기 4를 곱해버리면 어때요? 호이어 배지, 앞면 배지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볼륨이 크니까 어때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펄라이트 재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자기들 경험으로는 펄라이트 재배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잘 됐을까? 조금 지하부 함수율 조절을 잘못해도 펄라이트는 호이어나 앞면에 비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많거든요. 왜 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더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기받고 통기성 요소하여 뿌리의 산소공급이 원활하다. 배진에 조절하기 쉬워 안정적인 재배 가능하다. 팽창된 펄라이트는 펄라이트에 5에서 20배 되기 때문에 무게가 리터당 130에서 180g입니다. 그러면 40리터 얼마예요? 7, 8kg예요. 7kg. 절코 가벼운 무게 아니에요. 무거워요, 얘도. 얘가 보세요. 7kg를 한 배제한 이게 볼게요. 배제한 40m라고 7kg죠. 이거 하는 게 가벼워요, 걔가 가벼워요. 왜? 이거는 10개도 들고 다니겠죠, 이거 이렇게 들고 폴라이트는 하나가 5kg, 6kg. 그러면 이게 하나 날릴 때 별거 아닌데 100번 날렸다.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무겁다 이거예요. 얘도 매우 가볍다고 되어 있지만 난 사실은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지 얘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스피드 수동할 경우가 있고요. 배드 작업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많은 수지 작물이 동일한 배지에 위치하게 되어 뿌리의 병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자료 재배를 권장한다. 펄라이트는 가격 하나가 굉장히 6, 7천 원인데 비싸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큰 이런 볼륨이 있는 이런 뭐라 하죠? 이런 U자형의 스티로폼에다 붓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0m씩 그려지면은 뿌리가 50m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라이트를 긁고 나면은 이 펄라이트 밑에 있는 뿌리가 바닥부터 저 1m부터 저 50m까지 뿌리가 다 양탄소처럼 감아져 있고 양탄소처럼 쫙 깔려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토양병이 전파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쓴다? 자료 재배를 권장한다. 자료 재배가 너무 비싸다. 40m에 7,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5,000원에 7,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펄라이트는 배수종으로 수경 재배 이외에 카네이션, 국화등, 삼목수건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를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장미 재배. 장미 재배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에요. 화해제로 재배. 지금 과채로 재배에서는 사용량이 거의 다 이제 지금 다 코어나 앞면으로 거의 다 바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3이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펄라이트 원석이고요. 이런 돌을 갖다가 뻥튀겨갖고 이제 만드는데 이게 자로 배지고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채워서 재배를 했었죠. 옛날에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재배를 했었고. 지금 저거 자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거 하나가 가격이 지금 6, 7천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요거 하다가. 그러니까 앞면이나 포열 배지에 비해서 가격이 한 2배 정도 이상 비싸죠. 장점은 이제 있어요. 장점보다 통기성과 배수성이 매우 좋다. 스패가 적게 난다고 얘기했더래요. 그다음에 급액과 부족의 위험이 적다. 그다음에 양이온 치유 능력이 낮다. 좋다. 좋은 거죠. 그다음에 토양 계량용이나 조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면보다 배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앞면 대비 유기하다는 얘기예요.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로타리를 친다고 해서 갖다가 땅에 넣고 로타리 쳐버리면은 토양의 공급률이 좋아지거든요. 따뜻하게 물 빠지면 안 좋은 데서. 그다음에 배지 소독 용이하다. 이가 이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 용이한 편인데요. 그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가격이 비싼 게 최대 단점이에요. 가격이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충 작용 없는 건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배드 재배의 경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붓는 거 부어서 재배하는 경우에 재배의 준비 단계 종전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앞면 같은 경우 불가능해 다 되게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제가 펄라이트 자루 뭐죠? 충전식 재배로 옛날에 20년 전에 할 때 요거 하려고 하면은 거의 진짜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첫 번째랑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냥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이유 때문에 펄라이트 재배는 점차 계속 줄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앞면에 관련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앞면은 유럽에서는 최고 많이 쓰는 게 앞면 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어 배지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앞면 배지가 유럽보다 덜 사용되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제 그
안면도 그렇고 코이어 배지도 그렇고 어차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안면은 멀리서 봐야 되고 저희 코이어 배지는 스리랑카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배지 회사들 있잖아요. 배지 소매 회사들이 거의 다 스리랑카에 자가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협업하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생산이 되는, 자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브랜드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안면 같은 경우는 100% 그냥 그대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면 보게 되면은 1968년도에 덴마크의 그로단이라는 데서 처음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이걸로 시작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과체류 재배가 수경 재배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그로단사에서 개발한 안면 배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안면이 왜 생겼는지, 원래 그로단사가 그럼 어떤 회사였을까요? 뭐 만드던 회사일까요? 원래 그로단사가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얘 어디다 넣으면 좋겠어요? 얘가 만약에 물을 안 먹는다면 왜? 어디다? 건축재, 단열재. 단열재로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가 뭐냐면은 이 그로단사가 단열재 만드는 애들, 단열재. 근데 왜 안면사로 변하게 되냐면은 이 배지가 그 건축재로 만들었던 그것이 불량이 난 거예요. 어떤 불량이냐? 물을 먹어. 단열재는 건축자재가 물을 먹으면 돼야 한대요? 물을 튕겨내야 되죠. 물을 먹어버려. 그럼 얘는 불량이잖아요. 불량이라 밖에 쌓아놨대, 버리려고. 근데 어떤 직원이 거기 풀이 잘 자라서, 그러니까 쌓아놨더니 풀이 막 잘 자라는데요. 그래갖고 이 어떤 직원이 거기다가 채소를 심은 다음에 비료물을 좀 부어줬네요. 그랬더니 기가 막혔던 거야, 생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로다네타에서 야, 그러면은 얘를 건축자로 팔지 말고 아예 물을 잘 먹게 배지를 이걸 만들어서 수경 재배용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안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래 불량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건축재잖아요. 딱 진짜 건축재. 단열재로서는 건축재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국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데 양이 워낙 적으니까, 생산 판매량이 적으니까 이제 그 눈에 잘 띄진 않는데 우리나라 단열재 만드는 데서 국산 안면을 만들어요. 이제 잘 못 봐요, 저도 그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도 개발을 해갖고 그게 다 굉장히 크거든요. 벽산. 충분히 만들 텐데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들은.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포철이에요. 포항제철이 무슨 상관이냐? 이 포철도 웃겨요.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포철에서 쇠를 만들잖아요. 근데 쇠 소비를 늘릴까 뭐를 늘릴까 했더니 야, 온실을 많이 지으면은 쇠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온실을 저어봐. 그래서 광양이라고 포철에 광양에 보면은 큰 거기가 이제 제철소가 있거든요. 인근에 바로 온실을 짓게 됐어요. 유리온실. 그 당시 유럽 기술 짓게 됐고요. 요때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들어온 것이 이제 이런 안면이라는 게 다 같이 들어왔죠. 네, 같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식 온실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고요. 제가 사용했던 그 프리바 환경제어 컴퓨터도 이때 9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같은 모델일 거예요. 다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도 있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다 정도 지금 생각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안면은 현무암 또는 휘로감을 이제 1600도의 고온에서 바람을 불어서 만든 섬유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터당 50에서 12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120g이고요. 요거는 지금 몇 g짜리냐면 리터당 얼마다? 50g짜리거든요. 이거 지금 몇 리터예요? 10리터. 10리터니까 몇 g이에요? 500g이죠. 500g짜리. 너무 가볍지 않아요? 라면 5개 무게.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바로 보통 우리가 그 현무암 1立方미터를 가구하면은 약 140배로 튀겨진다고 하죠. 140m 정도의 1立方미터의 안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현무암을 우리 기억할 거는 현무암이나 휘로감을 1800도 이상, 1600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바람을 불어서 만든 섬유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다. 근데 안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입자의 분포가 균일하고 머리 확산이 균일하다. 왜 입자가 균일할까요? 얘는 공장에서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농산물은 규제하지 않아요. 내가 토마토를 따든 딸기를 따든 딸기가 똑같은 딸기가 있어요? 다 다르죠. 모양이 조금이나 틀리고 무게가 조금이나 다르고 색깔도 조금 다른데 얘들은 공장에서 찍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거의 균일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이나 펄라이트나 코이어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균일하고 무역산이 균일하고요. 유효수분 함량이 많아. 유효수분이 제일 많다고 했어요. 많아. 안정적으로 재배 가능하고 자기 차지율 90%까지 물을 합수하는. 얘가 여기 뭐라고 했어? 500g인데 여기 물을 채우면 얼마 몇 킬로? 10kg가 들어간댔어요. 부채가. 그럼 우리가 통상 안면 같은 경우는 안면 5kg다 그러면 우리가 수분 함량 50%로 봐요. 왜? 500g을 무시해요. 그냥. 그까짓 거는 뭐 500g은 함수율 50% 하면 얘 5kg가 50%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 우리가 그다음에 실제로 70% 정도까지 물을 채우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함수율을 70%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멍을 뚫으면은 공기 방구 통기성이 우수하고 뿌리의 탄성을 원활하고요. 높은 온도 1600도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균이라든가 해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들은. 그다음에 재배 기간 중 화학적인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없고요. 배진의 점검이 쉬우며 배진의 조리 쉬워 재배가 안정적이다.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 발달 보기가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봐요. 뿌리를 이렇게 찢어요. 여기를. 뭐 볼 거 보이죠? 여기를 찍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뿌리가 어떤지를 내가 항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 뭘 봐요? 이렇게 들면 어때요? 배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피에 비해 가벼워. 설치비 조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아까 펄라이트가 용이하다고는 됐지만 사실상은 제가 권장하지 않는 게 뭐라고 몇 킬로? 5kg 정도 나간댔죠. 4kg. 100개 나면 예를 들어서 1헥타 하면은 몇 개 들어갈 2,000평 하신다면 몇 개 들어갈까요? 배지가 2,000평에 4,000개, 5,000개 들어가요. 5kg를 4,000개, 5,000개 날라봐요. 헐이 나가요. 헐이 나가. 얘 5,000개 들면 어때요? 얘 5,000개 나누면 얘는 무릎이 나가. 왜 나가요? 무릎이? 많이 걸어다녀. 이건 무릎이 나가요. 걔는 허리가 나가고. 그러니까 펄라이트를 가면 갈수록 안 쓰는 이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거들. 그다음에 반복 활용할 습지 속이 쉽다. 뭐 지금 반복은 저는 권장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사용하지 않냐면 뿌리가 구멍을 내놓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잘 안 채워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성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가 앞면이고 이건 앞면 큐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마크로 큐브라고 해든지 토마토나 그런 과채로 육류하는 그런 포트가 되겠고 이렇게 됩니다. 육묘도 그럼 앞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스큐브라고 셀이라고 해서 220공짜 이만한 애 이거 있거든요. 요만한 거 들어가요. 여기서 육류한 다음에 큐브로 옮겨요. 여기로. 거기서 2주 키운 다음에 여기로 가요. 여기서 옮겨서 여기서 2, 3주 키워서 펌프로 들어가요. 네. 큐브라고 있어요. 큐브라고 요만한 셀이라고 해서 요만한 손가락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건 뒤에 있는 거는 마크로 큐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큐브보다는 그 셀보다는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큐브라서 요거 좀 작은 좀 큰 거 이거는 이제 얘보단 작죠. 훨씬 작고 여기서 이제 직파에서 여기서 파종해서 키우는 게 있고 그 큐브 그 셀 중에서 손가락 마디만한 거 있거든요. 여기다 키워서 여기로 옮겨봐요. 이걸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해요. 육묘장에 해준 데가 없어갖고 거의 다 그냥 여기서 키워서 바로 그냥 박는 편이에요. 장점은 얘가 지금 어때요? 모양이 딱 만들어지죠. 성형 배지죠. 딱 이게 보면 딱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배드가 별도로 피지 않죠. 그 다음에 모양이나 이와부터 쉽게 바꿀 수 없고 배액 관리가 쉽고요. 그 생육 조절이 쉽고요. 배수가 잘 돼서 순환식 수경이 편리하다. 얘는 또 하나가 코이어 배지는 색소가 나오는데 색소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오죠. 얘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식 수경 재배에서는 코이어 배지보다 앞면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그다음 단점은 뭐예요? 색깔이 볼게요. 색깔로도 구별이 잘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물론 색깔이. 그 다음에 제일 단점 이겁니다. 차이는 있지만 내가 실수로 얘를 말렸어. 물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수직배치가 돼요. 이거 여기다가 내가 드리퍼 꼽고 있잖아요. 그냥 물이 바깥으로 빠져요. 그럼 얘 어떻게 하느냐? 여기 구멍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안 뚫렸죠. 물을 채운 다음에 구멍을 뚫어요. 이 배지가 마르면은 물을 드리퍼로 못 줘요.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조루 같은 걸로 있잖아요. 하나씩 다 채워줘요. 근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뭐가 있어요? 뭐예요? 일출 후 1시간 이내에 출근해서 일 몰 때까지 온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고가 나야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절대로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온실을 며칠씩 비워둔다는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는 말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점검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수경재배 배 중에는 폐기가 그래도 제일 어렵다. 이거는 누가 안 가져가고 내 눈에 버려야 돼. 얘는 아까 펄라이트하고 포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가져가요. 얘기만 미리 해놓으면은 가져가서 땅 안 좋은 사람이 토양계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특히 대형 농장들에서는 이 버림 비용도 10헥타, 뭐 4헥타, 5헥타 하면은 버림 비용도 800, 900 정도. 굉장히. 쓰레기차 이거 있잖아요. 이거 쓰레기차 이거 있잖아요. 폐기물차에서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까갖고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싣고 가요. 굉장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부피 때문에 버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 장단점까지 하고 지금 30분이니까 다시 40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